4년 전 제가 썸 실패 확률 70%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간 프리미어리그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며 수천 명의 선수를 평가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죠. 2019년 12월 7일 오후 3시 32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입니다. 손흥민이라는 한국인이 방금 80m를 12초 만에 질주했습니다. 벌리 수비수 5명을 혼자 따돌리고 골을 넣었죠. 시속 30반전64km였습니다. 제 옆자리 동료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레이놀즈? 방금 뭘 본 거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4년 전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EPL 적응 실패 확률 70%, 카가와 신지의 전철을 밟을 것, 성공 가능성 30%. 모든 예측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유가 말입니다. 제가 완전히 놓쳤던, 아니 영국 축구계 전체가 이해하지 못했던 진실이 있었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레이놀즈입니다.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15년째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업은 간단합니다. 숫자로 선수를 판단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환상이 아니라 통계로 말이죠. 2015년 8월 토트넘이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레버쿠젠에서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데려온 겁니다. 이적료 전 배배 50만 파운드, 한화로 약 400억 원이었죠. 토트넘 역사상 세 번째로 비싼 영입이었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구단이 400억이나 되는 선수를 벤치에 놔두겠습니까? 당시 토트넘 임원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구단은 흥분했습니다. 팬들은 기대했습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그의 파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이 23세, 키 183cm, 몸무게 77kg입니다. 분데스리가에서 괜찮은 성적을 냈죠. 레버쿠젠 2시즌 동안 47경기 콘테오 갑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리그죠. 독일 분데스리가보다 개인 압박이 훨씬 타이트합니다. 몸싸움 강도가 비교가 안 되죠. 심판들이 파울을 잘 불지 않아서 경합이 격렬합니다. 그리고 저는 완벽한 사례를 알고 있었습니다. 카가와 신지였습니다. 일본 선수 카가와는 도르트문트에서 리그 베스트 공격수였죠. 유럽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를 데려왔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벤치워머로 전락했습니다. EPL의 피지컬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제 동료들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분데스리가 스타가 EPL에서 망하는 건 흔한 일이야. 특히 아시아 선수들은 더 그렇지. 몸싸움이 약하거든.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의 경합 승률, 피지컬 스탯, 체력 지수, 모든 걸 검토했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흥민은 경합 능력이 한국 기준으로도 좋은 편이 아닙니다. EPL 스타일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가와 신지의 전철을 밟을 확률 70%, 성공 가능성 30%. 구단 관계자들이 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레이놀즈,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닌가? 우리가 400억을 썼는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비관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레버쿠젠에서 잘했잖아? 분데스리가와 프리미어리그는 다릅니다. 카가와를 보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죠.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제 예측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죠. 손흥민은 고전했습니다. 9월 20일 썬덜랜드전에서 EPL 데뷔골을 넣었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그 다음 3개월 동안 리그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죠. 벤치에 앉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영국 언론들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EPL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 적응 실패. 과대평가된 선수. 토트넘의 먹튀. 저는 제 책상 앞에 앉아 데이터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출전 시간, 터치 횟수, 성공적인 드리블, 경합 승률. 모든 숫자가 제 예측을 뒷받침했죠. 동료 분석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레이놀즈, 내 보고서 정확했어. 역시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손흥민이 매일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늦게까지 남는다는 겁니다.
자존심과 성실성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고 했죠. 저는 그 보고를 읽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피지컬과 리그 스타일의 문제죠.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제 동료들도 동의했습니다. 마야, 카가와도 열심히 했어. 그래도 결국 실패했잖아. 하지만 뭔가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손흥민이 갑자기 골을 넣기 시작했죠. 12월 13일 웨스트햄전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12월 19일 뉴캐슬전에서도 넣었죠. 12월 26일 와포드전에서 또 넣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통계적 이상치죠. 곧 평균으로 회귀할 겁니다. 하지만 그가 평균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갔죠. 시즌이 끝났을 때 손흥민은 EPL에서 4골을 넣었습니다. 모든 대회 통틀어 8골이었죠. 저는 제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예상보다 선전했으나 여전히 EPL 주전급은 아님. 2시즌 차의 본 모습이 드러날 것. 그런데 2시즌 차가 왔습니다. 손흥민이 폭발했습니다. EPL 13골, 모든 대회 21골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예상 밖입니다. 하지만 아직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3시즌 차가 왔습니다. EPL 12골, 모든 대회 18골이었습니다. 4시즌 차 EPL 12골입니다. 저는 제 계산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데이터가 모두 실패를 가리켰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게 된 날이 왔습니다. 2018년 11월 24일이었습니다. 첼시전이었습니다. 토트넘 홈구장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경기였죠. 저는 그날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스카우팅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후반 8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하프라인 부근 오른쪽 사이드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약 50m를 질주했죠. 첼시 미드필더 조르지뉴가 막으려 했습니다. 손흥민이 가볍게 제쳤습니다. 페널티 박스로 파고들었죠. 중앙 수비수 다비드 루이스가 앞을 막았습니다. 손흥민이 페인트 동작을 했습니다. 루이스가 속았죠. 그리고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골키퍼 케파의 다리 사이로 공이 들어갔습니다. 골이었습니다.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데이터에 없던 겁니다. 50m 단독 질주, 수비수 2명 제치기, 완벽한 마무리. 이 모든 걸 혼자 해냈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설명 불가능한 플레이, 데이터 재검토 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틀을 놓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수비수들 실수가 겹쳤죠. 다시는 이런 골을 보기 힘들 겁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모르고 한 말이었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2019년 12월 7일이었습니다. 벌리전이었습니다. 그날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저는 그날도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시즌 전력 분석을 위해서였죠. 전반 32분이었습니다. 벌리가 토트넘 페널티 박스에서 프리킥을 찼습니다. 공중볼이 올라갔죠? 수비수들과 공격수들이 뒤엉켰습니다. 토트넘 수비수 베르통원이 공을 걷어냈습니다. 공이 손흥민에게 갔습니다. 토트넘 페널티 박스 끝 지점, 골라인에서 약 16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습관이었죠. 모든 것을 측정하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10m, 20m, 30m. 벌리 선수들이 쫓아왔습니다. 1명, 2명, 3명, 5명이 그를 쫓았죠. 하지만 아무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40m, 50m, 60m. 손흥민이 하프라인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달렸죠.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입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0m, 80m. 그가 벌리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수비수 5명이 둘러쌌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골키퍼와 1대1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침착하게 슈팅했습니다. 공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제 스톱워치가 멈췄습니다. 12초였습니다. 80m를 12초 만에 달린 겁니다. 시속 30.64km였죠. 경기장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미친 듯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제 옆자리 동료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레이놀즈, 방금 뭘 본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이 일을 하며
수천 개의 골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말입니다. 아니, 제 데이터가 틀렸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측정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4년 전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펼쳤죠. 성공 가능성 30%, EPL 적응 실패 확률 70%, 카가와 신지의 전철을 밟을 것, 모든 예측이 틀렸습니다. 하지만 왜 틀렸습니까? 저는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손흥민의 모든 경기, 모든 골, 모든 데이터를 다시 봤죠. 그리고 새벽 4시 저는 찾았습니다. 제가 놓친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사무실 형광등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모든 골을 다시 봤습니다. 벌리전 80m 질주, 첼시전 50m 드리블, 그 외 수십 개의 골들 하나하나 분석했죠. 그리고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뭔가 달랐습니다. 골 결정력이었습니다. 손흥민은 2016-17 시즌부터 2021년까지 5대 리그에서 골 결정력이 가장 좋은 선수로 집계됐죠. 슈팅 대비 득점 비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골 결정력은 재능입니다. 타고나는 거죠.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은 그때 제 눈에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손흥민의 양발 슈팅 성공률이었습니다. 왼발과 오른발의 정확도가 거의 같았죠. 이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양발을 이렇게 완벽하게 쓰는 선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첫 터치, 볼 컨트롤, 드리블 성공률, 모든 기본기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기본기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뭔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EPL 적응 실패를 예측했던 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엔 피지컬 데이터, 경합 승률, 스피드가 있었죠. 하지만 기본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프로 선수라면 기본기는 다들 갖췄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틀렸습니다. 기본기의 완성도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던 겁니다. 저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훈련 방식, 손흥민 유소년 시절, 그리고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손흥정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였죠. 저는 그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흥정은 전직 축구 선수였습니다. 1990년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일찍 마감했죠. 그 후 스페인, 독일, 브라질을 돌아다니며 각국의 유소년 축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축구 교실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개인 교습을 한 겁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손흥정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승리에 목숨을 거는 축구가 아니라 즐기는 축구. 기본기를 완벽하게 만들어라. 초등학교 시절부터 손흥민은 매일 같은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양발 슈팅, 드리블, 퍼스트 터치.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했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까? 한국의 일반적인 유소년 시스템은 미국과 비슷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이어지는 진학 시스템이었죠. 우승 타이틀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시스템 밖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손흥민이 16세에 독일 함부르크로 갔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유럽 축구 강국의 시스템에서 배우기 위해서였죠. 18세에 프로 데뷔를 했습니다. 함부르크 역대 최연소 득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으로 이적했죠. 거기서 폭발적인 활약을 보였습니다. 저는 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제가 뭘 놓쳤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피지컬만 봤습니다. 경합 승률만 봤죠. 카가와 신지의 실패 사례만 봤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카가와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준비된 선수였던 겁니다. 카가와는 재능 있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자란 선수였죠.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라는 전문 코치가 15년 동안 매일 개인 훈련을 시킨 선수였습니다. 유럽 축구 강국들의 유소년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훈련을 받았죠. 기본기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죠.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EPL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EPL은 피지컬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기가 완벽하면 피지컬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손흥민의 퍼스트 터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했습니다. 압박을 받아도 공을 컨트롤할 수 있었죠. 양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서 수비수들이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골 결정력이었습니다. 수만 번 반복한 슈팅 훈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저는 다시 앉아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재평가 보고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기존 분석이 간과한 요소 기본기의 완성도, 한국식 훈련 방식의 특수성, 데이터로 측정 불가능한 요소들. 하지만 쓰면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전부일까요? 80m를 12초 만에 달리는 건 기본기만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수비수 5명을 혼자 뚫는 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더 있었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인터뷰 영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8년 인터뷰였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EPL 적응 초기가 힘들었죠? 손흥민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벤치에 앉는 날이 많았죠. 영국 언론들이 저를 비판했습니다. EPL 스타일에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훈련장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도였습니다.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요소였죠. 손흥민은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판을 듣고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도 찾았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였습니다. 벌리전 80m 골 이후 한 말이었죠. 내 아들이 손흥민을 손날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나는 1996년 전성기 시절의 호나우두가 생각났습니다. 호나우두였습니다. 축구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죠. 무리뉴가 손흥민을 호나우두에 비유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호나우두.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손흥민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를 적응해야 하는 선수로 봤습니다. EPL에 맞춰야 하는 선수로 봤죠. 틀렸습니다. 손흥민은 EPL에 적응한 게 아니었습니다. EPL이 손흥민을 인정한 겁니다. 완벽한 기본기, 끊임없는 노력,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선수였죠.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결론 손흥민은 데이터로 평가할 수 없는 선수다. 그는 측정 불가능한 요소들의 완벽한 조합이다. 기본기의 완성도, 정신력, 태도. 쓰다가 멈췄습니다. 아직도 뭔가 부족했습니다. 80m 질주는 설명이 됐습니다. 완벽한 기본기와 폭발적인 스피드의 조합이었죠. 하지만 왜 그 순간이었습니까? 왜 하필 그날, 그 경기에서 그런 골을 넣었습니까? 저는 벌리전 경기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전반 32분, 토트넘은 2-0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기고 있던 상황이었죠. 굳이 80m를 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패스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델리 알리가 왼쪽에서 같이 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손흥민은 혼자 갔습니다. 왜입니까? 경기 후 인터뷰를 찾았습니다.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알리에게 패스하려고 속도를 늦췄습니다. 하지만 벌리 수비수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갔습니다. 마지막엔 너무 피곤하고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마지막엔 너무 피곤하고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80m를 12초 만에 달렸습니다. 시속 33km가 넘는 속도였죠. 그 상태에서 수비수 5명을 상대했습니다. 피곤했을 겁니다. 당연히 숨이 찼겠죠. 하지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손흥민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왜 틀렸는지 말입니다.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피지컬 스탯, 경합 승률, 과거 사례. 하지만 놓친 게 있었습니다.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죠.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15년 동안 매일 반복한 훈련이 만들어낸 근육 기억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피곤하고 숨이 차도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수만 번 반복한 슈팅, 수만 번 반복한 드리블, 수만 번 반복한 퍼스트 터치. 그게 모두 쌓여서 저 골을 만들었던 겁니다. 창밖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손흥민 EPL이 만든 예외. 제목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손흥민은 데이터 분석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때로는 숫자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그 답은 1년 후에 나왔습니다. 2021-22 시즌이었습니다. 손흥민이 EPL에서 23골을 넣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득점왕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23골 중 단 한 골도 페널티킥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오픈 플레이에서 나온 골이었죠. 저는 그 통계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순수한 골잡이. 영국 언론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손흥민의 시즌은 순수한 골잡이의 시즌이다. 저는 제 새벽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는 EPL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잡이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이번엔 확신이 섰습니다.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죠. 왜냐하면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통해 제가 배운 건 단순히 한 선수에 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축구라는 스포츠, 아니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까? 그 답을 찾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다음 날 제 상사가 찾아왔습니다. 레이놀즈, 자네 보고서 읽었네. 그가 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흥미롭더군. 4년 전 자네가 손흥민 실패를 예측했었지. 네, 그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EPL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잡이 중 한 명이 될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뭐가 달라졌나? 상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달라졌습니다. 자네가? 네.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상사가 웃었습니다. 15년차 데이터 분석가가 그런 말을 하다니 자네 상사들이 들으면 기절하겠네. 저도 웃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제게 축구를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니, 인간을 다시 가르쳐 줬죠. 2021-22 시즌이 끝났습니다. 손흥민은 EPL 득점왕이 됐습니다. 33골, 페널티킥 하나 없이 말입니다. 영국 축구계가 놀랐습니다. BBC가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EPL이 사랑한 아시아인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도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레이놀즈 씨, 2015년에 손흥민 영입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실패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성공 확률 30%라고 썼죠.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카가와 신지의 사례 때문이었습니다. 분데스리가 스타가 EPL에서 실패한 케이스였죠. 손흥민도 같을 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네요? 진행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뭘 놓치셨습니까? 기본기의 완성도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정신력도 놓쳤죠. 가장 중요한 건 손흥민이라는 인간 자체를 숫자로만 봤다는 겁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15년 동안 매일 같은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손흥정이 직접 가르쳤죠. 양발 슈팅, 드리블, 퍼스트 터치. 수만 번 반복했습니다. 그게 근육 기억이 됐고 EPL에서 통하는 무기가 됐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피곤해도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80m를 달리고 숨이 차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죠.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축구계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죠. 한 감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레이놀즈, 자네 방송 봤네. 흥미로웠어.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네. 손흥민처럼 훈련하면 다른 선수들도 그렇게 될 수 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손흥민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왜지?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유소년 시절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아버지라는 전문 코치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일관된 철학으로 가르쳤죠. 이건 복제할 수 없습니다. 감독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겠군. 손흥민은 유일무이한 선수인 거지.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영향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EPL 구단들이
아시아 선수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죠. 토트넘 스카우팅 부서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레이놀즈, 일본에서 좋은 유망주가 있다는데 평가 좀 해줄 수 있나?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본 선수였습니다. 나이 20세, 포지션은 미드필더였죠. 데이터를 봤습니다. 피지컬은 평범했습니다. 경합 승률도 그저 그랬죠. 4년 전에 저였다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EPL 적응 어려움, 영입 비추천.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유소년 시절 훈련 방식은 어땠습니까? 기본기 완성도는 어떻습니까? 양발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정신력은 어떻습니까? 손흥민이 제게 가르쳐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신중한 관찰 필요, 단순 데이터로 판단 불가, 실제 플레이 영상 분석 및 멘탈 평가 권장, 부서장이 보고서를 읽고 웃었습니다. 레이놀즈, 자네 정말 바뀌었구만. 예전 같으면 숫자만 보고 판단했을 텐데. 손흥민 덕분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선수가 자네를 바꿨군. 네. 그리고 EPL 전체를 바꿨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손흥민 이전의 EPL은 아시아 선수들에게 회의적이었습니다. 박지성이 있었지만 그는 예외로 여겨졌죠. 하지만 손흥민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아시아 선수도 EPL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득점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리고 그 방식이 중요했습니다. 손흥민은 EPL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식을 관철했죠. 완벽한 기본기, 양발 활용, 폭발적인 스피드. 자신만의 무기로 EPL을 정복했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경기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2022-23 시즌이었습니다. 3월이었죠. 손흥민이 EPL 통산 100골을 달성했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였습니다. 그날 저는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는 순간 경기장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선! 팬들이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저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습니다. 레이놀즈, 자네가 박수를 치다니. 보통 냉정하게 기록만 하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이건 특별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100골이 그렇게 대단한가? 100골 자체보다 의미가 큽니다. 아시아 선수가 EPL에서 100골을 넣었다는 거죠. 이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입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군. 손흥민이 벽을 깬 거지? 네. 인종의 벽, 편견의 벽, 데이터의 벽, 모든 걸 깼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저는 통계를 정리했습니다. 손흥민의 EPL 100골 기록이었습니다. 페널티킥은 단 7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3골은 모두 오픈 플레이에서 나온 골이었죠. 저는 그 숫자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순수한 골 결정력, 다른 득점왕들과 비교해봤습니다. 대부분 페널티킥이 10개 이상이었습니다. 어떤 선수는 30개가 넘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오직 플레이로만 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흥민의 출전 시간당 골 비율이었습니다. EPL 역사상 상위 5% 안에 들었죠. 이 선수가 4년 전 제가 실패할 거라고 예측했던 그 선수 맞습니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023년 여름이 왔습니다. 토트넘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죠. 토트넘의 간판 스트라이커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찾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선택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의 상징이었습니다. EPL의 레전드였죠.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손흥민 나이가 이제 31세인데? 전성기가 지났어. 케인 없이 토트넘을 이끌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말들을 듣고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4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만 봤죠. 나이, 득점 감소, 팀의 변화. 하지만 놓치는 게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수는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2023-24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케인 없는 공백을 메웠죠. 시즌 중반,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 분석, 제목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이 된 후 토트넘의 젊은 선수들 성장률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공격수들이 그랬죠. 왜 그럴까요? 저는 훈련장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손흥민이 젊은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슈팅 자세, 드리블 기술, 포지셔닝, 직접 시범을 보이며 알려줬죠. 아버지 손흥정에게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걸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게 진짜 레전드입니다. 골을 많이 넣는 것만이 레전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 자신이 배운 걸 나누는 것, 그게 진짜 레전드였죠. 손흥민은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5월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 결승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AC 밀란이었죠. 저는 결승전 전날 밤 손흥민의 모든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9년의 기록이었습니다. EPL 197골, 유럽대회 포함하면 173골이었죠. 하지만 트로피가 없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은 있었습니다. 2019년이었죠. 하지만 우승은 없었습니다. 내일 우승하면 저는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서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스카우팅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였죠.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입장했습니다. 경기는 치열했습니다. 0-0으로 팽팽했죠. 후반 35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파고들었죠. 밀란 수비수 2명이 막았습니다. 손흥민이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토트넘 공격수가 헤딩했습니다. 골이었습니다. 1-0.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저도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스! 15년 데이터 분석가 경력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났습니다. 1-0 토트넘 승리였습니다. 손흥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죠. 9년 만에 첫 트로피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해냈습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많은 편견과 싸웠습니까? EPL 스타일에 안 맞는다. 아시아 선수는 한계가 있다. 나이가 들었다. 케인 없이는 안 된다. 모든 말들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올렸죠. 챔피언! 팬들이 외쳤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틀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23일 유로파리그 우승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축하 기사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9년 만에 첫 트로피, 토트넘 17년 만에 유럽 우승, 아시아 최초 EPL 주장, 유럽 트로피 들어올려 모든 언론이 손흥민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완벽한 엔딩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레전드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3개월 후 2025년 8월 2일이었습니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동료였죠. 레이놀즈 뉴스 봤어? 무슨 뉴스요? 손흥민이 토트넘 떠난대.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기자회견 중이야. 서울에서.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라이브 중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 기자회견이었죠. 손흥민이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충격에 빠졌죠.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다고 유로파리그 우승하고 바로? 미친 거 아냐? 저는 기자회견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지금 떠나시는 겁니까? 우승했는데요? 손흥민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을 거둔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트로피를 들어올린 결승전이 커리어의 마침표를 찍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 이 선수는 우승의 여운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순간에 떠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입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EPL 팀 제안도 있었습니까? 손흥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택지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EPL 팀으로 이적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토트넘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고 토트넘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토트넘을 위해서만 뛰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많은 빅클럽이 손흥민에게 러브콜을 보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EPL에서 뛰려면 토트넘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EPL을 완전히 떠나기로 결정한 거죠.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죠. 이게 손흥민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원칙대로 사는 선수였습니다.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 그 중에서도 가장 측정할 수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충성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국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BBC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손흥민 이적, 토트넘 한 시대의 종말. 스카이 스포츠가 썼습니다. 손흥민은 현대 토트넘의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가 현 세대 토트넘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 애슬레틱이 분석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일지 모른다. 하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의 남은 선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케인은 떠나서 바이에른에서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모드리치는 레알로 가서 챔피언스 리그를 들었죠. 베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토트넘의 첫 트로피를 안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순간에 떠났죠. 저는 손흥민의 통계를 정리했습니다. 토트넘 10년 기록이었습니다. 공식전 454경기 출전, 173골 101도움이었습니다. EPL 통산 127골로 역대 16위였죠. 토트넘 역사상 최다 득점 5위, 최다 어시스트 1위였습니다. 비영국인 최초 토트넘 통산 100골 돌파자였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 EPL 득점왕이었죠. 피파 푸슈카시상 수상자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바꾼 것들이었죠. 저는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손흥민 레거시 분석,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손흥민이 EPL에 남긴 것들. 첫째, 인종의 벽을 깼습니다. 아시아 선수도 EPL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박지성이 문을 열었다면 손흥민은 그 문을 완전히 부셨습니다. 둘째, EPL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피지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완벽한 기본기와 기술로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셋째, 프로페셔널리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매일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늦게까지 남는 선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선수, 팀에 대한 충성심을 끝까지 지키는 선수. 손흥민이 그 모든 것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저는 쓰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데이터 분석가를 바꿨다. 저 자신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때로는 측정할 수 있는 것들보다 중요하다는 걸 배웠죠. 의지, 태도, 충성심, 열정,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만듭니다. 8월 4일 손흥민의 행선지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MLS 로스앤젤레스 FC였습니다. 이적료는 약 2천만 파운드, 한화로 약 373억 원이었죠. MLS 역대 최고 이적료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웃었습니다. 또 기록을 세우는군요. 2015년 토트넘 입단 당시에도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였습니다. 2025년 LAFC 이적도 MLS 역대 최고 이적료였죠. 이 선수는 가는 곳마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8월 6일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저는 LAFC 총재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현재 손흥민을 통해 벌어지는 일들은 2년 전 리오넬 메시가 MLS에 입성했을 때와 비슷합니다. 아무도 메시 효과가 그렇게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손흥민 영입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콘이었죠.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EPL이 인정한 레전드였습니다. 저는 10년 전 제가 쓴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성공 확률 30%, EPL 적응 실패 확률 70%, 카가와 신지의 전철을 밟을 것. 저는 그 문장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펜을 들었죠. 크게 X표를 그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썼습니다. 데이터는 손흥민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측정 불가능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 보고서를 파일에 넣었습니다. 평생 보관할 겁니다. 제 실수를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배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9월이 됐습니다.
손흥민이 LAFC에서 데뷔했습니다. 저는 시차를 무시하고 새벽에 경기를 봤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넣었죠. 3개월 만에 12골 4도움이었습니다. MLS가 놀랐습니다. 미국 언론이 썼습니다. 손흥민은 메시 이후 MLS 최고의 영입이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웃었습니다. 또 증명하는군요. 어디를 가든 몇 살이 되든 손흥민은 최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완벽한 기본기, 끝없는 노력,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축구를 즐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손흥정이 가르쳐준 첫 번째 철학이었죠. 승리에 목숨을 거는 축구가 아니라 즐기는 축구. 손흥민은 그걸 평생 실천했습니다. EPL에서도 MLS에서도 어디서든 말입니다. 12월이 됐습니다. 저는 한 해를 정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EPL 회고 제목이었습니다. 당연히 손흥민 이야기가 들어갔죠. 2025년 가장 큰 사건, 손흥민의 이적. EPL은 한 시대의 아이콘을 잃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영원할 것이다. 쓰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손흥민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EPL을 떠난 걸 후회할까요? 아니면 만족하고 있을까요? 답은 곧 나왔습니다. 12월 10일 손흥민이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특별 행사가 있었죠. 손흥민의 헌정 행사였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팬으로서였죠. 경기 시작 전 손흥민이 경기장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6만 명 관중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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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니가 여기에 왔습니다.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손흥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언제나 토트넘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언제나 저에게 집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손흥민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관중들도 울고 있었죠.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5년 데이터 분석가 경력에서 처음 경기장에서 우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선수의 은퇴식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종말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손흥민 데이터가 설명할 수 없었던 선수. 최종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나는 손흥민의 EPL 적응 실패를 예측했다. 성공 확률 30%라고 썼다. 완전히 틀렸다. 하지만 그 실패가 나를 더 나은 분석가로 만들었다. 손흥민은 나에게 가르쳐줬다. 숫자가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때로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지, 태도, 열정, 충성심,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를 만든다. 손흥민이 그 증거다. 그는 EPL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시아 선수였다. 아니, 그냥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었다. 인종, 국적, 나이, 그 모든 편견을 깨뜨렸다. 그리고 증명했다.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무엇인지를.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 당신은 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EPL 전체를 바꿨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죠. 런던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손흥민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말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그곳에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입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장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2026년 1월이었습니다. 저는 LA에 있었습니다. MLS 분석가 컨퍼런스 때문이었죠.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직접 보고 싶었던 겁니다. LAFC 대 시애틀 사운더스 경기였습니다. 저는 VIP석에 앉아 있었죠. 경기 시작 30분 전 선수들이 워밍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나왔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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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팬들이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정도입니까? 옆자리에 앉은 MLS 분석가가 웃었습니다. 레이놀즈, 자네 모르나?
손흥민은 지금 MLS 최고 스타야. 메시 다음이지. 메시 다음이라고요? 응? 티켓 판매, 시청률, SNS 팔로워. 모든 지표가 증명해. 손흥민 효과는 엄청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EPL에서와 똑같군요. 뭐가? 어디를 가든 최고가 된다는 겁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반 15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파고들었죠. 수비수 한 명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골이었습니다.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33세의 나이에도 변함없었습니다. 완벽한 퍼스트 터치, 정확한 슈팅. EPL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후반 20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또 골을 넣었습니다. 이번엔 왼발이었죠. 멀티골이었습니다. 경기는 3-1 LAFC 승리로 끝났습니다. 경기 후 저는 손흥민 인터뷰를 지켜봤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두 골을 넣으셨는데 EPL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손흥민이 웃었습니다. 축구는 축구입니다. 어디서 하든 즐겁습니다. EPL이 그립진 않으세요? 물론 그립습니다. 10년을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제게 필요했던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항상 앞을 보는군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EPL 영광에 취하지도 않았죠.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손흥민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라커룸 쪽으로 갔습니다. LAFC 단장을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복도에서 우연히 손흥민과 마주쳤습니다. 레이놀즈 씨? 손흥민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물론입니다. BBC 프로그램에서 뵀었죠. 데이터 분석가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오늘 경기 어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33세인데도 전혀 느려지지 않았더군요. 손흥민이 웃었습니다. 매일 훈련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아직도 같은 훈련을 하십니까? 네. 기본기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최고일 수 있는 거군요. 손흥민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레이놀즈 씨,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2015년 보고서 알고 있습니다. 제 실패를 예측하셨죠?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완전히 틀렸었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보고서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데이터가 실패를 가리켰죠. 하지만 그래서 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흥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레이놀즈 씨도 배우셨죠?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네, 배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우리 둘 다 성장한 거죠. 손흥민이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요? 저를 바꿔주셔서요. 더 나은 분석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레이놀즈 씨가 스스로 배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사람까지 완벽하군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MLS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손흥민의 5개월 기록이었습니다. 12경기 8골 3도움이었습니다. 출전 시간당 골 비율이 MLS 최상위권이었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게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들어온 후 LAFC의 젊은 선수들 성장률이었습니다. 20대 공격수들의 득점이 급증했죠. 저는 LAFC 훈련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토트넘에서와 똑같았습니다. 손흥민이 젊은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직접 시범을 보이며 알려줬죠.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 레전드는 기록만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 그게 진짜 레전드였죠. 손흥민은 그걸 MLS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제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한계와 가능성,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2015년 저는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EPL 적응 실패를 예측했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성공 확률 30%라고 썼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저를 더 나은 분석가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손흥민 사진을 띄웠습니다. 번리전 80m 질주골 장면이었죠. 이 골을 데이터로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은 숫자가 아니라 의지로 만들어진 골이기 때문입니다. 청중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데이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측정할 수 없는 것들, 의지, 태도, 열정, 기본기의 완성도, 이런 것들이 때로는 숫자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손흥민의 10년 그래프였습니다. 보십시오. 손흥민은 30대에도 득점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완벽한 기본기 때문입니다. 15년 동안 매일 반복한 훈련이 근육 기억을 만들었죠. 이건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만듭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분석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데이터를 버려야 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데이터와 인간적 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숫자로 측정하되 숫자 너머를 봐야 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훈련장을 직접 가보십시오. 선수의 태도를 보십시오. 기본기를 확인하십시오. 동료들과의 관계를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데이터와 결합하는 겁니다. 분석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호텔 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레이놀즈 씨. 돌아보니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한국 K리그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악수했습니다. 김민준이 앉았습니다. 발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야기요. 감사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릅니다. 김민준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상징입니다. 아니, 한국 자체의 상징이죠. 그 정도입니까? 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죠. 항상 증명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요. 저는 경청했습니다. 손흥민이 그걸 해냈습니다. EPL 득점왕, 유로파리그 우승, 토트넘 레전드. 모든 걸 이뤄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거군요. 자랑스러움 이상입니다. 김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망입니다. 작은 나라에서 온 선수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죠. 저는 그 말에 전율했습니다. 그런 의미였군요. 김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EPL에 맞추지 않았죠. 자기 방식을 관철했습니다. 완벽한 기본기로요. 네. 한국식 훈련, 아버지의 가르침. 그걸 버리지 않고 EPL을 정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더 대단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한국의 자부심입니다. 김민준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전체의 자부심이기도 하죠. 아시아 전체요? 네.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손흥민을 응원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선수인데요? 아시아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서양 선수들만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편견을 깬 거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손흥민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말입니다. 단순히 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상징이었죠.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레이놀즈 씨, 손흥민 선수가 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재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죠. 그럼 뭡니까? 준비였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같은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완벽한 기본기를 만들었죠.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정신력도 있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요. 더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축구에 대한 사랑입니다. 손흥민은 축구를 즐깁니다.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죠. 김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손흥정이 가르쳐준 첫 번째 철학이죠. 즐기는 축구요. 네, 그걸 평생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더 이야기했습니다. 손흥민에 대해, EPL에 대해, 아시아 축구에 대해,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손흥민을 통해 배운 건 축구만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인생이었습니다. 준비, 노력, 태도, 열정. 이런 것들이 결과를 만든다는 걸 배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모두가 의심할 때도 자신을 믿었습니다.
데이터가 실패를 가리켰을 때도, 언론이 비판했을 때도, EPL 스타일에 안 맞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자신을 믿고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죠. LA에서의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 자신이 달라진 겁니다. 손흥민을 직접 만나고 그의 영향력을 목격하고 그가 아시아 전체에 미친 의미를 이해하고 모든 게 저를 바꿨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첫날 상사가 찾아왔습니다. 레이놀즈, LA 어땠나? 좋았습니다. 손흥민 봤나? 네.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오, 정말? 어땠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배고팠습니다. 배고프다니? 네. 33세인데도 여전히 성장하려 합니다. 매일 기본기 훈련을 한대요. 상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선수지. EPL을 떠나도 변하지 않는군. 네. 어디를 가든 손흥민은 손흥민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케이스 스터디 데이터 너머를 보는 법, 제목이었습니다. EPL 모든 구단 분석가들을 위한 교육 자료였죠. 제가 손흥민을 통해 배운 모든 걸 담을 겁니다. 왜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한지, 무엇을 더 봐야 하는지, 어떻게 인간적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지, 이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이 제게 가르쳐준 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게 제가 할 일이었죠.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계속 놀라움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놀라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2026년 6월이었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EPL 유망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의 EPL 이적이 급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에서 3명, 한국에서 2명, 태국에서 1명.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2015년 이전에는 아시아 선수 영입이 드물었습니다. 박지성, 이영표, 박주영, 몇 명 되지 않았죠. 그런데 2025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손흥민 효과였습니다. 동료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레이놀즈, 토트넘이 한국 선수 영입한대. 누굽니까? 양민혁이라는 20세 공격수야. 강원FC 출신이고. 저는 즉시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양민혁, 2004년생, 왼발잡이 윙어였습니다. K리그에서 15골 8도움을 기록했죠. 괜찮은 선수네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뭔데요? 손흥민 아카데미 출신이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흥민 아카데미요? 응. 손흥민이 2023년에 한국에 설립한 유소년 아카데미야. 양민혁이 거기 1기생이었대. 저는 컴퓨터로 검색했습니다. 손흥민 축구 아카데미.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2023년 춘천에 설립됐습니다. 손흥민과 아버지 손흥정이 직접 운영하는 아카데미였죠. 커리큘럼이 공개돼 있었습니다. 완벽한 기본기 훈련, 양발 균형 발달, 멘탈 트레이닝, 프로페셔널 태도 교육.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배운 걸 그대로 가르치는군요. 아버지 손흥정에게 배운 15년 훈련법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벌써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양민혁이 EPL에 진출한 거죠. 저는 양민혁 인터뷰 영상을 찾았습니다. 한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손흥민 선배님께 어떤 걸 배웠습니까? 양민혁이 대답했습니다. 기본기의 중요성입니다. 손흥민 선배님은 지금도 매일 기본기 훈련을 하신대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EPL 적응에 자신 있습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배님이 해내셨잖아요? 저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게 레거시입니다. 손흥민은 기록만 남긴 게 아니었습니다. 길을 만들었던 겁니다. 후배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을 말이죠. 7월이었습니다. 저는 BBC에서 특집 프로그램 제안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효과 아시아 축구의 변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촬영 준비를 하면서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2015년 손흥민 EPL 입단 이후 10년간 EPL 아시아 선수 수가 300% 증가했습니다. 일본 선수만 15명이 EPL에서 뛰고 있었죠. 한국 선수도 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손흥민을 롤 모델로 꼽았습니다. 프로그램 촬영 날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레이놀즈 씨, 손흥민이 아시아 축구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혁명적입니다. 손흥민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15년 이전 EPL 구단들은 아시아 선수를 의심했습니다. 피지컬이 약하다, 적응 못한다,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손흥민이 바꿨군요. 네, 10년간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EPL 득점왕, 유럽 트로피 우승, 모든 걸 증명했죠. 그래서 다른 아시아 선수들에게 기회가 열렸다? 정확합니다. 이제 EPL 구단들은 아시아 선수를 다르게 봅니다. 잠재력을 인정하죠. 진행자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손흥민의 성공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2015년에 손흥민의 실패를 예측했습니다. 예? 성공 확률 30%라고 썼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행자가 놀랐습니다. 왜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만 봤기 때문입니다. 숫자 너머를 보지 못했죠. 숫자 너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흥민의 진짜 무기는 통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15년간 매일 반복한 기본기 훈련,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축구를 즐기는 태도, 이런 것들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군요. 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시청자들이 메시지를 보냈죠. 감동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자랑스럽습니다. 아시아의 희망입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겁니다. 8월이었습니다. LAFC가 MLS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손흥민은 레귤러 시즌 18골 7도움을 기록했죠. 34세의 나이에 MLS 득점 순위 3위였습니다. 저는 MLS 플레이오프를 주시했습니다. LAFC가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대는 뉴욕 레드불스였죠. 저는 새벽에 경기를 봤습니다. LA 경기장이 가득 찼습니다. 22,000명 관중이었죠. 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반전은 0-0으로 끝났습니다. 후반 15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았습니다. 왼쪽에서였죠. 그리고 중앙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수비수 2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골!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역시입니다. 34세인데도 변함없었습니다. 완벽한 드리블, 정확한 슈팅. EPL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경기는 1-0 LAFC 승리로 끝났습니다. 손흥민이 MLS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EPL 유로파리그에 이어 MLS 우승까지. 이 선수는 어디를 가든 우승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손흥민이 인터뷰했습니다. LA에 와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고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다음 시즌도 LAFC에서 뛰십니까? 손흥민이 웃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을 즐기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상 현재에 충실하군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도 않았죠. 지금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손흥민이었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저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있었습니다. 토트넘 대 아스날 경기였죠. 경기 시작 전 전광판에 영상이 떴습니다. 손흥민의 10년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벌리전 80m 골, 첼시전 드리블 골, 맨시티전 결승골, 모든 명장면이 나왔습니다.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선! 1년이 지났는데도 팬들은 손흥민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자리 팬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손흥민을 그리워합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케인보다도요? 다릅니다. 케인은 골을 많이 넣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트로피를 안겨줬죠. 저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손흥민은 숫자 이상이었습니다. 충성심, 헌신, 프로페셔널리즘, 모든 면에서 완벽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경기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거였죠.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레이놀즈님께, 저는 이강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입니다. BBC 프로그램 잘 봤습니다. 손흥민 선배님에 대한 이야기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손흥민 선배님을 보고 자랐습니다. EPL에서 뛰는 게 꿈이었죠. 지금 PSG에서 뛰고 있지만 언젠가 EPL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손흥민 선배님처럼 아시아 선수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레이놀즈님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강인, 저는 편지를 읽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손흥민의 유산입니다. 한 선수가 세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준 희망이었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강인님께 편지 감사합니다. 저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흥민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길을 넓힐 차례입니다. 데이터만 보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증명했죠. 측정할 수 없는 것들, 의지, 태도, 열정이 결과를 만든다는 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제임스 레이놀즈. 편지를 봉투에 넣으면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바뀌었군요. 2015년에 저라면 데이터로 성공 확률을 계산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숫자 너머를 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숫자를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손흥민이 제게 가르쳐 준 겁니다. 10월이었습니다. EPL 아시아 투어가 발표됐습니다. 토트넘이 서울에서 프리시즌 경기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특별 게스트가 발표됐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LAFC 시즌이 끝나고 한국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BBC 취재팀과 함께 가기로 했죠.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1년 만입니다. 2015년 손흥민이 EPL에 입단한 지 1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의심, 비판, 좌절, 그리고 영광, 우승, 레전드, 모든 걸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성장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한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엄청난 인파가 보였습니다. 손흥민! 손흥민! 팬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 정도입니까?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에서 국민 영웅입니다. 대통령급 인기죠?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손흥민이 한국에서 어떤 존재인지 말입니다.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자부심이었던 겁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손흥민이 자랐군요. 여기서 아버지와 15년간 훈련했고, 그리고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손흥민을 다시 만날 예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 인생이 또 한 번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토트넘 훈련 세션이 열리는 날이었죠. 하지만 모든 카메라는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그가 경기장에 들어서자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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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 명 관중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이게 진짜 국민 영웅이군요. 손흥민이 관중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과 악수했죠. 양민혁이 손흥민 앞에 섰습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손흥민이 양민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혁아, 잘하고 있어. 계속 기본기 훈련해. 네, 선배님.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레거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BBC 자격으로 참석했죠. 한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은퇴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손흥민이 웃었습니다. 아직 생각 안 했습니다. 지금은 축구가 너무 재밌어요. 몇 살까지 뛰실 겁니까?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뛰고 싶습니다. 40세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기본기가 완벽하니까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은퇴 후 계획은 있으십니까? 손흥민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처럼요? 감독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유소년 지도자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흥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15년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완벽한 기본기를 만들어 주셨죠. 이제 제 차례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울 시간이에요. 손흥민 아카데미를 확장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모든 아시아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자기 커리어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 아시아 축구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흥민이 더 말했습니다. 서양 선수만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깨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아시아 선수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본기입니다. 완벽한 기본기를 가르칠 겁니다. 피지컬로 안 되면 기술로 승부하는 거죠. 그게 아시아 축구의 길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손흥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레이놀드 씨. 손흥민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서울까지 오셨군요. 물론입니다. 당신을 취재하러 왔죠. 손흥민이 웃었습니다. 시간 있으십니까? 잠깐 이야기할까요? 영광입니다. 우리는 경기장 한쪽으로 갔습니다.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레이놀드 씨, BBC 프로그램 봤습니다. 손흥민 효과라는 거요. 아, 보셨습니까? 네,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왜요? 너무 과찬이었어요. 저는 그냥 축구 열심히 한 것뿐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아시아 축구 전체를 바꿨습니다. 손흥민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그럼 누구 덕분입니까? 아버지요?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2015년 보고서 말씀이시죠? 네, 성공 확률 30%라고 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흥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레이놀드 씨, 사과하지 마십시오. 그 보고서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데이터도 전문가도 언론도. 하지만 그래서 더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게 특별한 겁니다. 손흥민이 창밖을 봤습니다. 레이놀드 씨,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흥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30세가 넘으면 끝이라고. 피지컬이 떨어진다고.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당신은 34세에도 최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완벽한 기봉이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태도요. 손흥민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는 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축구를 즐기는 마음. 이런 것들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군요. 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손흥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레이놀드 씨도 배우셨죠? 데이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네? 당신 덕분에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무엇을요? 숫자 너머를 보라고요.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때로는 더 중요하다고요. 저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죠. 저는 경기장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제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 데이터는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다. 둘째, 측정할 수 없는 것들. 의지, 태도, 열정이 결과를 만든다. 셋째,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다. 저는 이 교훈을 평생 기억할 겁니다. 다음 날 경기가 열렸습니다. 토트넘 대 K리그 올스타전이었죠. 손흥민이 양팀 모두를 위해 뛰기로 했습니다. 전반은 토트넘, 후반은 K리그 올스타 팀이었죠. 경기 시작 전 손흥민이 센터 서클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니가 여기에 왔습니다. 경기장이 들썩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 축구 인생을 돌아보는 날이기도 하죠. 관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23세에 EPL에 갔습니다. 모두가 실패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제 자신을요.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을요. 완벽한 기본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축구를 즐기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손흥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저는 34세입니다. 많은 나이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요.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는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가?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아도, 다른 사람이 의심해도, 데이터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당신이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15년 데이터 분석가 경력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토트넘에서 한 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K리그 올스타팀에서 또 한 골을 넣었죠. 양 팀 모두를 위해 골을 넣은 겁니다.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이 경기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모든 관중과 하이파이브를 했죠. 저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 손흥민이 웃었습니다. 레이놀즈 씨야말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셔서요. 제 의무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분석가의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숫자 너머까지 보시죠. 네,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헤어졌죠.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손흥민 나이, 태도, 그리고 프로페셔널리즘.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2015년 나는 손흥민의 실패를 예측했다. 11년 후 나는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그 실패가 나를 더 나은 분석가로 만들었다. 손흥민은 세 가지를 가르쳐줬다. 첫째, 데이터는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다. 숫자는 과거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의지가 미래를 만든다. 둘째,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때로는 더 중요하다. 완벽한 기본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일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은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를 만든다. 셋째,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다. 매일 최선을 다하는가, 여전히 배우려고 하는가, 열정을 잃지 않았는가? 이게 당신의 진짜 나이를 결정한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손흥민은 34세다. 하지만 그의 진짜 나이는 측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매일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게 진짜 프로페셔널이다. 평생 배우고, 평생 노력하고, 평생 열정을 잃지 않는 것. 손흥민은 그 완벽한 롤모델이다. 아시아 축구의 레전드가 아니다. 세계 축구의 레전드다. 그리고 인생의 레전드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죠.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손흥민에게도, 그리고 손흥민을 보고 자라는 모든 아이들에게도 손흥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계속 뛸 거니까요. 40세까지, 아니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그리고 은퇴 후에는 다음 세대를 키울 겁니다. 아버지 손흥정처럼 말이죠. 완벽한 기본기를 가르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전수하고 축구를 즐기는 마음을 나눌 겁니다. 그렇게 손흥민의 레거시는 계속될 겁니다.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시간을 넘어, 영원히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감사합니다, 손흥민. 당신은 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비행기가 런던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내렸습니다. 숫자만 보는 분석가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분석가로 말이죠. 그게 손흥민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